안녕하세요. 제주코딩 베이스캠프의 유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30분 동안 부트스트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건데요.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영상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 템플릿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아서 홈페이지를 수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Ctrl N, Ctrl S 눌러주시고요. 001.html. 자, 해당 소스 코드는 이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튜토리얼 프로젝트라는 GitHub 주소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부트스트랩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이라고 영문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맨 위에 나오는 이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현재 버전은 5.1.0 버전입니다. 제가 왜 영문으로 검색하는 것을 강조했냐면 부트스트랩이라고 한글로 검색을 하시면 한국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3.3.2 버전을 사용해요. 이게 거의 3년 전의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검색하지 마시고 꼭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자, 부트스트랩은 퀵클 디자인, 굉장히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백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개발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손쉽게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커스터마이즈 리스폰시브 모바일 퍼스트 사이트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개발하실 때 웹 화면을 먼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휴대폰으로 웹사이트를 좀 더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 화면을 먼저 설계하는 것을 모바일 퍼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PC에서도 작동하게 하는 리스폰시브,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World Most Popular Front-End Open Source Toolkit,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툴킷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마치 레고 조립 하듯이요. 자, 여기서 Get Start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SS가 있죠? 글자는 좀 더 확대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카피 눌렀고요. 저희 페이지에서 느낌표 탭 해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Ctrl V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소스 코드라서 이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밑에 JS도 있죠? 요것도 카피 눌러주시고요. 물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운로드 받지 않고 웹에서 서빙 받는 것을 CDN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도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다가 헤딩 1, Hello World 라고 하고요. Ctrl S 누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 템플릿이고요. 부트스트랩 4에 비해서 굉장히 간결해졌어요. 왜냐면 jQuery가 빠졌습니다. 부트스트랩 5부터는 jQuery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 저장한 폴더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001.html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죠?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CSS하고 JS를 지우고 나서 저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레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변했죠? 그러니까 기본 태그들의 여백이나 굵기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만지지 않으시더라도 홈페이지 UI 구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소스 코드는 이미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원상 복구 시키고요. Ctrl S 누르고요. Ctrl N, Ctrl S 002.html 느낌표 탭 해주시고요. 자, 이번엔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001.html에 있었던 이 기본 템플릿을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Ctrl A, Ctrl C 한 다음에 002.html에다가 붙여놔 주세요. Ctrl A, Ctrl V. 이 그리드 시스템은 레이아웃에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에 있어요. 밑으로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홈페이지 전체가 12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트스트랩의 기본 개념입니다. 컨테이너로 한번 감싸고요. 그 안에 로우, 그 다음에 컬럼이 들어가요. 컬럼이 3개니까 12개가 3개로 나뉜 거죠. 그러니까 4개의 컬럼씩을 할당받게 돼요. 이렇게요. 그럼 총 도합이 12개죠. 그런데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요. 뒤에 숫자를 붙여줄 수도 있어요. 자, 밑으로 좀 커서를 많이 내려왔고요. 여기는 컬럼에 8이라고 돼 있죠. 도합 12개죠.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없이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SM이라고 하는 것은 스몰이고요. 위로 좀 올려볼게요. 스몰, 미디엄, 라지 이 3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주시고요. 점 컨테이너 하고 탭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보통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넣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맨 위에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있다. 프로덕트가 있고 직원들 소개가 마지막에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컨테이너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총 4개의 컨테이너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개의 로우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컨테이너 안에는 여러 개의 줄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ow 탭 눌러주시고요. .column에 MD에 저는 MD를 사용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는데요. for 하고 여기다가 hello 한 다음에 Ctrl C V. 자, 이렇게 하면 12개의 컬럼 중에 4개의 컬럼씩을 헬로우가 할당받게 되고요. 이 미디엄은 조금 이따가 실행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볼게요. 002.html 눌러주시면요. 자, 이렇게 헬로우가 각각 4개씩 할당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티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실제로 4개를 할당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스타일 볼더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볼더 솔리드 실선의 1픽셀에 블랙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에다가 B라고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요. 이렇게 총 12개의 컬럼을 4개씩 할당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긴 여백이에요. 이 여백을 지우는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보통은 여백이 다 있어요. 제가 Ctrl Shift I를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89픽셀이죠. 이게 넓이죠. 제가 이걸 점점점 줄여볼게요. 지금 미디엄을 썼으니까 768픽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점점점 줄여서 768이 되는 순간 이 4개의 컬럼을 차지한 블럭이 일렬로 밑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모바일에서 볼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좀 더 좋아지겠죠. 자, 하나의 로우를 더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Ctrl C에서 Ctrl V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개의 로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Ctrl S를 하고요. 자,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시 누르면요. 이렇게 한 줄이 더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코드에서 로우를 만약에 이 코드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Ctrl S 누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개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부터 다음 로우에 표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난 이 앞칸을 비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자, Ctrl Z 하고요. 여기를 비우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 라고 한다면 Offset MD4를 주게 되시면 4개의 블럭을 비우게 돼요. 이 앞에 블럭에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2개가 넘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워주게 되시면 앞에 오프셋 4개가 있고 얘는 4개의 컬럼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거는 컬럼을 4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합 12개가 되는 거죠. Ctrl S 누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4개가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여백을 없애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컨테이너 플루이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Ctrl S 누르고요. 다시 리프레시 눌러주시면 전체 다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할 건데요. 위에다가 하나 더 붙여놔 주시고요. 나는 처음에 6, 3, 3으로 갔다가 점점점 컬럼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스몰 사이즈가 됐을 때에는 111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666으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6, 6, 12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다가 컬럼에 스몰에 6 주고요. 똑같은 것을 밑에다가도 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12로 거쳐주게 되시면 제가 저장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리프레시 누른 다음에 자, 100%로 다시 조정을 했고요. 100%로 놓은 상태에서 Ctrl Shift I 눌러주시고요. 지금 773 그리고 768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아지면 66, 12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그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768 이하일 때는 이제 스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76 이하면 우리가 좀 전에 해봤었던 것처럼 하나의 블록으로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576 이하일 때도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578, 576인데 이것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VSC로 돌아오시고요. Ctrl N, Ctrl S 003.html을 저장해 주시고요. 001.html에서 그대로 또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했었던 이 헤딩1이 폰트가 달랐었잖아요. 굵기도 달랐고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트스트랩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요. 여기 컨텐츠에 타이포그래피 눌러주시면 여기에 헤딩 1부터 헤딩 6까지
그리고 클래스로 헤딩 1부터 헤딩 6까지 넣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마크업은 시멘틱하게 작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읽어도 이게 제목인지 문단인지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p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헤딩 1으로 주면 이거는 기계가 읽었을 때 분명 문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헤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1부터 디스플레이 6까지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1에 클래스로 디스플레이 1을 줘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헬로 월드라고 적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고요. 다시 돌아가서 003.html 자, 조금 확대를 할게요. 디스플레이가 좀 더 크죠? 기존의 헤딩 1보다 훨씬 더 큰 픽셀로 보여지게 됩니다. 개발자 도구 열어서요. 몇 픽셀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존의 헤딩 1은 25.5픽셀 그리고 디스플레이 1은 36픽셀로 되어 있죠. 부트스트랩 헤딩 1이 아니라 그냥 헤딩 1은 32픽셀입니다. 두 개의 중간 사이즈죠. 자, 그리고 두 개는 복습하실 때 아래와 같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두었습니다. div에 클래스 헤딩 1을 주시거나 p태그 헤딩 1이나 헤딩 6까지 주지 않습니다. 자, 다시 밑으로 좀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쭉 내려보시면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래 마크가 노란색이죠. 근데 좀 더 모던한 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용 문구는 중앙 정렬이나 오른쪽 정렬 가능합니다. 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키보드, 이 코드도 많이 쓰거든요. 이 두 개는 볼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 안에 키보드 태그를 한 번 더 써주시면 컨트롤이 볼드체가 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컨트롤이 볼드체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컨트롤 N, 컨트롤 S, 004.html 이번엔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001.html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002.html에서 우리가 했었던 이 그리디 시스템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이건 지우고요. 컨테이너 안에, 로우 안에 컬럼에 md에 4를 3개 넣겠다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안에 이미지를 각자 넣어볼게요. 이미지 제주.jpg 자, 여기 컨트롤 C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V, 여기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jpg가 여기 안에 없기 때문에 구글에서 무료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픽서베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주라고 검색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사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 만드실 때 꼭 상업적 용도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거 확인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킹했고요. 캡처가 나오죠? 다운로드 눌렀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이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제주.jpg라고 저장을 했고요. 자, 이게 같은 경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다 그러면 이미지 폴더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하고요. 다른 건 닫고 004.html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미지가 커서 옆에 범위까지 침범하는 경우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클래스를 주셔야 됩니다. 클래스, 이 넓이에 따라서 움직여라 이미지 플루이드라는 클래스를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리프레시 누르면요. 이 하나만 4개의 컬럼에 맞게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다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넣고요. 이미지 플루이드 말고 라운디드, 또 라운디드 서클도 있는데 라운디드를 하게 되시면 모서리가 살짝 깎여요. 지금 여기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살짝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운디드 서클을 주게 되면 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타원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지금 이 홈페이지가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거든요. 자, 이런 이미지들은 정사각형 이미지에 라운디드 서클을 사용한 거예요. 이런 이미지들을 사용하면 멤버 소개 같은 것에 적절하게 넣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썸네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렀고요. 옆에 액자처럼 들어간 것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4개의 컬럼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B클래스, B클래스, 자, 이렇게 다 넣었고요. 리프레시 해보면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각각의 이미지들이 높이에 맞게끔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Ctrl N, Ctrl S, 005.html, 001에서 또 가지고 오고요. 폼이나 컴포넌트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는 이미지였고요. 테이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잘 쓰는 테이블 하나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맨 위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카피 누르시고요. 헬로 월드 지우고 Ctrl V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 누르면요. 자, 005.html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테이블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300% 확대를 했고요. 테이블이 이 클래스가 없었을 때는 어떤 테이블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런 테이블이 클래스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테이블 하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나오죠. 여기서 스트라이프 헤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색 색깔과 흰 색깔이 교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까지 구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테이블 호버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테이블 호버 넣어주시고요. 저장하고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회색깔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Ctrl N, Ctrl S, 006.html 이번엔 컬러를 해볼 건데요. 001.html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자, 텍스트들은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텍스트 액티브라고 하는 이 색깔이 어딨냐면 일단 컬러를 눌러주시면 이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블루, 레드 이런 색깔보다는 부트스트랩에서 권장하고 있는 색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석세스, 덴저 같은 색깔들을 지정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코드에서 이 두 번째 코드 있잖아요. 여기를 일단 저장하고 006으로 실행시켰을 때 두 번째죠. 여기죠. 두 번째 거 한번 지워볼게요. 자, 프라이머리로 바꿨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플래시를 해보면 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나 이런 것들은 프라이머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텍스트 같은 것은 텍스트 바 프라이머리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은 utils의 컬러스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사용한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이렇게 텍스트들 어떻게 꾸미는지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텍스트들 뿐만 아니라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컴포넌트에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의 컬러도 BTM 프라이머리, 부트스트랩 컬러의 네임을 쓰고 있죠.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버튼은 들어온 김에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갈게요. 이렇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프레시 누르고요. 밑에 버튼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컴포넌트나 폼 같은 곳에서 코드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CSS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안 쓰시고도 조립식으로 웹페이지 UI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30분 요약 강좌인 만큼 이것들 모두를 일일이 다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사용해서 실제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에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조립식으로 만들지 않고 보통은 무료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유료 템플릿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너무 깊게 공부하시기보다는 무료 템플릿 하나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수정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컴포넌트의 얼러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얼러트 덴저 이거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Ctrl N, Ctrl S 007.html 001에 있는 거 다 가져와 주시고요. 이 헤딩 1이 있는 자리에 방금 전에 복사한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것을 실행시켰을 때 위에 경고 메시지를 뜰 수 있는 얼러트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경고 문구를 띄울 때 자, 이렇게 작성을 하죠. 스크립트에 윈도우의 얼러트 이렇게 하게 되면 리프레시를 눌렀을 때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부트스트랩에는 모달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런치 데모 모달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창이 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달 말고 아까와 같은 얼러트 메시지를 실제로 부트스트랩 UI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스위트 얼러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스위트 얼러트 2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예쁜 경고창을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고창 외에 이 경고창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부트스트랩하고 어울리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마지막 장 거기에 요약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Ctrl N, Ctrl S 008.html 001.html에서 다 가지고 오고요. 나머지는 다 닫을게요.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디언은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게 하는 것들인데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얼러트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배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ew라고 되어 있는 이 배지를 얘기하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고요. 버튼에도 배지를 달 수가 있죠. 이것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드크럼은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홈페이지 뎁스가 깊어질수록 그 경로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버튼은 해봤었죠. 그리고 버튼 그룹. 자, 버튼 그룹은 이렇게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을 이렇게 믹스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C 하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장한 것을 한번 띄워봤고요. 컨트롤 N, 컨트롤 S로 해서 009.html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001.html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코로나 초창기에 제주도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제가 런칭하게 된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도 부트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카드입니다. 그래서 카드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이 헤딩 1이 있는 자리에다가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여기 위스 18 RE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100%로 고칠게요. 100%. 그리고 이미지는 저희가 지금 제주.jpg가 있죠. 이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ontainer 안에 .row 안에 컬럼에 md에 4로 만들 건데요. 3개 만들 거예요. 그래서 3개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 카드를 3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X 한 다음에요. 컨트롤 V 그리고 여기도 엔터 컨트롤 V 여기도 엔터 컨트롤 V 해서 어떤 화면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장했고요. 009.html 그러면 이런 화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쇼핑몰 같은 홈페이지를 만드신다. 그러면 이 카드가 계속 이렇게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제가 6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가 됐고요. 코드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백은 좀 더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캐러셀. 이 캐러셀의 이미지가 옆으로 넘어가는 요거거든요. 요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해서 이걸 맨 위에다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 바깥에다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미지는 제주.jpg가 있기 때문에 제주.jpg를 1, 2, 3 이렇게 3개를 넣고요. 리플레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어간 거예요. 옆으로 이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길 수가 있죠. 밑에 카드가 있어요. 자, 이건 제주.jpg 이미지 크기를 잘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컨트롤 N, 컨트롤 S 010.html 이번엔 컬랩스인데요. 이건 자주 사용 안 합니다. 눌렀을 때 밑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코디언이랑 비슷하죠. 대신 형태가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게 달라요. 이것도 잘 사용 안 하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틀 만들어 놓은 곳에 헤딩 1에다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컨트롤 S 011.html 001.html에서 그대로 소스 코드 가지고 오고요. 이번에 텍스트 에어리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저장하고 제가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좀 부트스트랩에서는 이질적이죠. 그래서 저는 썸머 노트나 NHN 토스트에서 개발한 토스트 UI 에디터 사용합니다. 썸머 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get start 눌러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지 않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요. 여긴 3.4.1 버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 5.1.0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 처리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뒤로 조금 밀고요. 자, 이거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텍스트 에리어에 있는 곳에 컨트롤 V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밑에 스크립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심플 이그젬플이 있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셔도 돼요. 지금 똑같은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11.html 눌러주시면 이렇게 서머 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토스트 UI는 저희가 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모달인데요. 이 모달은 알림 창으로도 많이 써요.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정지 눌렀고요. 새 소식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달 창으로 공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달은 사용법을 잘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대로 카피해서요. 여기서 컨트롤 N, 컨트롤 S
012.html. 자, 001.html에 있는 소스코드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렇게 버튼 바로 밑에 모달이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 예제로 들어가 보시면 이 모달은 거의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몇백 줄이 이제 쭉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모달을 모아놓은 곳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저장하고요. 012.html 눌러볼게요. 자, 누르면요. 이렇게 모달 창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달 창을 좀 더 크게 해서 게시판처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내부바를 할 건데요. 이 내부바는 메뉴바예요. 자, 만약에 이런 메뉴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카피해서 013.html에 넣을 건데요. Ctrl Shift S를 누르면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013.html. 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Ctrl V. 그리고 013.html 눌러보면요. 이렇게 메뉴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메뉴가 제가 조금씩 작게 해볼게요. 지금 이런 화면에서 조금씩 화면이 작아졌을 때 메뉴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그잼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홈페이지를 돌아다니다가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홈페이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메뉴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러면 Ctrl Shift I를 눌러본 다음에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 내부로 돼 있죠. 그리고 클래스명을 읽어보면 이게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위에 헤드를 봐서 여기에 부트스트랩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부트스트랩 min.css가 들어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거를 Ctrl C 한 다음에 여기서 원래 있었던 메뉴를 지우고요. 여기까지죠. 여기다가 Ctrl V 하고요. 013.html을 실행시켜 보시면 이런 화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봤었던 메뉴를 그대로 따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둘 다 같은 CS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그잼플에 있는 어느 소스 코드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을 가져오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컴포넌트로 들어와서요. 아직 좀 더 남아있지만 프로그레스 바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 진행이 됐는지 표시하는 바이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들어가 보시면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하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부트스트랩 무료 템플릿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느 페이지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스타트 부트스트랩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프리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압축을 여기다가 풀었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index.html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뜨죠? 이런 페이지를 우리가 무료로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만 더 주시면 멋진 부트스트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 수백 개를 3만원, 4만원 사실 수도 있어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것들도 이미지 아닙니다. 폰트예요. index.html 이렇게 불러오고요. 내가 수정하고 싶은 게 이커머스 위에 있잖아요. 이커머스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서 Ctrl F, 이커머스 이 위에 있거든요. 파스, 파 쇼핑 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하트라고 고쳐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하트로 바뀌어요. 부트스트랩은 폰트 어썸을 사용하고 있고요. 폰트 어썸 들어가셔서 여기서 아이콘 프리 눌러주신 다음에 하트 눌러주시면 우리가 사용한 하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셨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i 태그에 클래스에 파스, 파, 하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이미지 같은 걸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이미지를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을 처음 하셨고 웹을 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한다면 이 HTML, CSS 코드를 직접 수정하시는 것보다는 이 SF 폴더에 들어오시면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 이미지에 헤더 비지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주.jpg 이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복사해서 에셋에다가 다시 넣고 이 이름을 헤더 비지라고 바꿔주시면 웹페이지 리플레시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미지 하나만 바뀌어도 웹페이지 분위기가 확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 템플릿을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깃허브에도 올려두었지만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무료 테마라든지 테마를 구매하고 싶을 때는 여기 사이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즘은 깃허브 호스팅도 잘 돼 있어서 깃허브에서 호스팅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굉장히 싼 서버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앞에서 살펴본 썸머노트와 토스트 그리고 스윗 얼러트를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